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입니다. 다음 달 11월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선 그동안 못했던 행사와 겨울축제를 준비하는 등 조금씩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차원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당장 11월부터 그 이전부터 행사와 겨울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풀려야겠지만 이러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강원도 12개 시군에 대해 소멸위기 시군구로 지정한 것, 또 기름값 등 물가 상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차원의 대안은 있는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강원도의회 10월 임시회가 이어졌습니다. 임시회를 마치며 선거구 획정 문제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서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도내 이제 광역의원의 인구 상한선은 56,205명이고요. 하한선은 18,735명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예. 인구가 많은 춘천, 원주 지역 6개 선거구와 강릉 등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의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별 도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져서 예.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 가치 평등 원칙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사실 봅니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도시에 비해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는 점점 커져서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더해갈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강원도 내 기준 인구에 이제 미달하는 4개 시군은 19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켰던 대표적인 이제 폐광 지역으로 예. 석탄 산업은 지난 60, 70, 80년대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 생존 기반의 한 축이 이제 붕괴되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이어졌음에도 그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 한다는 사실에 지역 그 주민들께서는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 전해져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다가올 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의 논의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라서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앞서서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이 우리 강원도 그 의회에서 15일 그 건의문 요지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 강원도의 어떤 특수성
이 농촌의 어떤 여론의 그 반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뭐 11명이 이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추천이 완료됐고요. 이게 이런 안이 국회 정개특위에 올라가면 이제 최종 결정되어지는데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이 여야의 문제 또는 뭐 이 다수당의 문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 지역구 해당 지역구 특히 그 농촌 지역 의원들에 있어서는 지역구가 없어지느냐 많으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 과정이라든가 결정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 어쨌든 그 건의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강원도 의회에 계신 여야 도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같은 한 목소리를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심상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구 비례를 4대1이 아니고 3대1로 이렇게 조정한 거,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번 논의에 네. 있어가지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네. 그 인구 편차 기준만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적 그리고 특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회의원들께서 좀 담아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강원도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뭔지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지난 15일에 10월 임시회가 끝났는데요. 우리 10월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에서 몇 가지 조례라든가 건의안 또는 뭐 이 몇 가지 이제 일들을 다뤘었는데 거기 상임위보다는 이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이 활동에서 좀 과제와 이슈가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자면 동해안 해안 침식 문제라든가 알펜시아 그리고 중도 개발 문제 또 양구의 미술관에 있어서 이제 설치예술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뜨거웠고요. 또 지금 이제 저하고 심상화 의원님하고 도정에 관해서 이 토론하는 것처럼 영서에서도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죠. 예. 물론 대선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지역의 어떤 개발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관심과 이 도민들의 어떤 인식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렇다 보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부동산 투기, 미래 먹거리 문제 아니면 저희 남북 어떤 평화와 교류의 문제, 지역 소멸 위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또 그런 또 아쉬움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혹시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첨언 내용은 없는데요. 박인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시군의 기대가 크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기대도 크고요. 자, 도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원래대로 삽시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코로나 감염이 번지지 않도록 뭔가 계획이나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는 다음 달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이제 맞추어서 공무원 대면 집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백신 접종률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강원도는 현재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 접종률이 한 75%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아직도 도내 일일 확진자가 20명이 이제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인원 제한, 뭐 행사 제한, 시간 제한 등을 조금씩 풀어줌으로써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이제 위드 코로나 발표 시기는 지금 18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단계적인 거네요. 그냥 갑자기 확 풀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 네.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또 강릉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 22일부터 국제영화제가 오프라인 행사로 펼쳐지죠.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펼쳐지는 첫 대면 행사인데,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예. 이 강릉시가 그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던 행사인데요. 네. 하여튼 뭐 기대 반 우려 반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종률이 이제 거의 뭐 70% 육박하고 이 위드 코로나의 그 시행 문턱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 진행 과정에서 밀집이라든가 밀폐 밀접이라고 하는 그 산미를 피하고 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특히 그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고 한화하고 떼창 같은 그런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 측에서는 많은 주의와 그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마스크를 벗는 일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고요. 심상화 의원님. 네네. 예. 그 화천이나 홍천, 뭐 태백, 평창 이렇게 겨울하면은 또 바빠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에서 보면 다이내믹 뭐 댄스 카니발이라든가 국제 걷기 대회 이런 행사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 그리고 겨울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행사는 강원도가 위드 코로나로 접근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문화 예술계 및 공연 관계 업체들은 어떠한 정부의 이제 금지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못하는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제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종 행사 기회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위드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익히고 지키면서 즐기는 길을 찾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 달리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거의 마스크는 속옷 착용하듯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코로나로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 지난 18일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시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정부의 이런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하면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가 0.5% 미만 지역을 말합니다. 네. 2021년 6월 행안부 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춘천, 원주, 속초 등은 인구 소멸 주의 지역으로 그리고 강릉 등 대부분의 그 시군들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은 이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 감소 지역이 2010년 대비 4곳에서 2020년에는 15곳으로 증가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 추세인데요. 예. 이 마침 우리 민주당의 서선석 의원이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 행안부 장관이 10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서 10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의 패키지 형태로 10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인구 위기를 겪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뭐 다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혼잡 비용 증가로 일자리, 결혼,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에 지역은 공동화 심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에 인구 소멸 위기, 인구 감소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이제 효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제 많은 예산과 깊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밖에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1도 1 국립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국공립대 통합과 관련한 도정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국공립대 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3일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심영섭 의원이 강원 도립대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1도 1 국립대학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과정에 강원 도립대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예. 공립대학 통합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립대학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세 개 대학이 하나로 합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박인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앞서서 이제 우리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동의합니다. 인구 팽창 시기에 이 어떤 인재 육성보다는 어떤 이 돈벌이에 무계획적으로 인허가를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서는 조절의 필요가 있죠. 다만 어떤 이 자구책의 기회는 좀 주어야 한다. 네. 이 전문 인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안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아마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텐데 충분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쪽의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지금 도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심상화 의원, 그다음에 박인균 의원 두 분 도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